자, 굽기 및 굽기, 튀기기 먼저 볼게요. 우리가 빵을 오븐에 넣자마자 빵이 빵 되는 건 아니죠. 굽기 중에 변화가 있어요. 그죠? 자, 일어나요. 빵이 열을 받고 빵의 온도가 우리가 아직 빵의 온도가 아직 60%에 잠깐만. 얘가 아니라 또 프레젠테이션 또 해야겠다. 그죠? 처음부터. 시간이 네. 다시. 자, 그럼 처음부터 할까? 그래야 펜이 생기는데 얘 펜이 안 생겨서 그냥 진행할게요. 네, 아직 60도씨에서 못 미치는 상태, 오븐라이징이라고 해요. 오븐라이즈. 이 생각하면 되시려나? 우리 여러분 오븐라이즈 가본지 아무튼 시험에는 오븐 팽창, 오븐 스프링이 많이 나오는데 오븐라이즈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라이즈 들어보셨죠? 왜 우리 일출 보러 가시잖아요. 네, 선라이즈. 이제 막그 아직 해가 딱 뜨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떠오르려고 하는 이런 상태, 이게 바로 라이즈거든요. 오븐 라이즈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부 온도가 이 빵 온도가 60도씨에 이르기 전, 이게 오븐 라이즈라는 거. 자, 그러면 오븐 스프링은요. 반죽 온도가 우리 반죽의 내부 온도가 49도에서 도달하면 이 짧은 시간 안에요. 여러분들 반죽이 급격히 부풀어 올라요. 처음 크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팽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븐 스프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빵이 그리고 60도가 되면은 오븐 스프링이 여러분 멈춥니다. 급작스럽게 탁 올라와요. 49도가 딱 되잖아요. 도달하면은 이 짧은 시간에 반죽이 팍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이 빵 반죽의 온도가 60도가 되면, 그러니까 오븐라이즈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60도가 되면 오븐 스프링은 여러분 멈춥니다. 그래서 49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븐 스프링은. 자, 그러면 우리가 전분, 그러니까 밀가루 속의 전분이 호화되는 온도가 60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트가 죽는 온도도 60도예요. 그러니까 60도가 오븐 스프링이 멈추고 전분이 호화되고 이스트도 사멸이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온도도 꼭 외워두시고 3분의 1 이것도 좀 외워두시고, 자, 넘어가서 단백질 변성 한번 볼게요. 자, 단백질 변성. 점점 온도가 올라가죠. 자, 74도가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60도에서 전분이 익지만은 밀가루의 단백질은요. 여러분 74도가 되면요. 얘가 익습니다. 단백질 변성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단백질 변성? 그냥 뭐 단백질의 응고? 얘가 익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효소작용. 자, 이스트의 효소 활성은 60도까지 진행이 되며 60도까지 계속이 돼요. 60도까지. 자, 그래서 효소는 2도까지 계속되며 우리가 아밀라제는 적정 온도 범위 내에서 네, 변성은 65도에서 95도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도 68에서 83도에서 약 4분 동안 가장 빨리 불활성화된다. 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10도씨 상승할 때 그 활성이 2배가 돼요. 온도가 올라갈수록요. 효소 활성이 2배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부피의 팽창을 돕고 79도부터는 알코올이 증발하여서 특유의 향을 발생을 한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빵 특유의 향, 맛있는 냄새, 그거, 그거가 바로 효소 작용이라는 거. 엄청 빵 냄새 좋죠.
껍질색의 변화를 보면 캐러멜 반응과 마이야르 반응이 있는데, 자, 캐러멜 반응은 어때요? 설탕에다가 열을 가해요. 우리가 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탕에다가 열을 가했더니 갈색이 되고, 자, 마이야르 반응은요, 설탕에다가 열을 가할 뿐만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집어넣었대요. 아미노산이 뭐예요? 우리 단백질 기본 단위, 단백질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 결국 이 두 가지는 뭐예요? 갈색이죠. 갈색 반응이에요. 그런데 마이야르 반응은요. 그러니까 마이야르 반응 속도를 촉진시키는 당의 순서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순서는 과당, 포도당, 설탕이다. 이게 뭐냐면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이게 마이야르 반응의 속도예요. 빨리 난다는 거예요. 우리 상대적 감미도하고는 틀려요. 이건 색깔을 내는 거예요. 갈색이 빨리 나는 거고 상대적 감미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당도 순서 여러분 아시죠? 상대적 감미도 가전설포 맥가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마이야르 반응 속도니까 요것들을 외워두시면 돼요. 네,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굽기 원칙을 좀 볼게요. 자, 굽기 원칙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은 우리가 뭐예요? 계란, 설탕, 유지가 많은 걸 고율배합이라고 하죠. 자, 저율은 계란, 설탕, 유지가 적은 거. 네. 근데 예를 들면 고율배합은 여러분 밤식빵 같은 것이 고율배합이라고 하고 저율배합은 여러분 하드롤, 바게트 그게 바로 저율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율배합은 자, 발효가 부족한 반죽은 저온에서 장시간 굽습니다. 저온에서 장시간 굽는 거 뭐예요? 오버베이킹. 오버베이킹이라고 하죠. 저온에서 장시간. 자, 고율은, 그러니까 오버베이킹.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굽기 때문에 오래 구우면 어때요? 오래 구우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 수분이 적고 노화가 빠르다.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고율배합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리고 저율 같은 경우는요. 자, 저율 같은 경우는 반죽이 고온에서 단시간 언더베이킹. 여러분 언더베이킹 생각하시면 돼요. 저율 언더, 고율 오버.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고온에서 단시간 굽기 때문에 어때요? 수분이 많아서 설익어가지고 가라앉아요. 고온에서 단시간 굽기 때문에. 네. 자, 저율 배합과 고율 배합, 오버베이킹, 언더베이킹. 이거는 제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시는 게 이해를 좀 하면서 같이 외워두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좀 쉽게 생각해서 고율 배합에는 그냥 밤식빵 생각하시고 밤식빵은 어때요? 높은 온도에서 빨리 굽게 되면은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얘가 금방 타버리겠죠. 속까지 익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수분, 계량, 설탕 유지가 되게 많아서 수분 보유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굽게 되면 어때요?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율 같은 경우는요. 어때요? 바게트 생각하시라고 했죠. 바게트 하드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시간에 오래 굽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딱딱해지겠죠. 그리고 껍질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지니까 단시간 굽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자, 오븐 온도가 낮으면 2차 발효가 지나친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즉, 오븐 온도가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팽창을 못해요. 오븐 온도가 너무 낮으면 급격하게 팽창을 못합니다. 천천히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그러니까 2차 발효가 지나친 것처럼 팽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차 발효가 지나쳤던 그 팽창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굽기 손실. 굽기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에 우리가 발효 손실 배웠죠. 발효 손실 배웠죠. 네, 마찬가지예요. 얘도 굽기 손실이 있어요.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는 동안에 우리가 구워지는 동안에 수분이 증발을 하고 무게가 증량이 무게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현상. 자, 굽기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는데 얘는 배합률, 굽는 온도, 굽는 시간, 제품의 크기, 스팀 분사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 이것도 배합률, 굽는 시간, 굽는 온도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자, 굽기 손실 그 비율 좀 볼게요. 이것도 공식을 외워두셔야 돼요. 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외울 게. 네, 많아요. 진짜 빵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찰 가수도 해야 되고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그죠? 자, 자 볼게요. 일반적인 굽기 손실에는요. 산형 식빵이 있고 풀만 식빵 있고 있는데 산형 식빵 이 정도만 풀만 식빵은 뭐 잘 안 나오니까 자 산형 식빵은 11에서 12%, 풀만 식빵은 7에서 9%. 이건 다 외워두셔야겠다. 아, 이걸 빨갛게 하는 방법이 잠깐만. 네. 아. 자, 바게트가 굽기 손실이 가장 큽니다. 왜? 왜 그러겠어요? 물량이 많으니까, 굉장히 바게트 물이 많으니까, 양이 가장 많다 보니까 반죽 속에 굉장히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굽기 손실도 굉장히 커요.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얘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굽기 손실이 많은 제품들, 두 번 굽기 하는 제품들이 굽기 손실이 굉장히 크겠죠. 브라운 앤 서브롤. 이게 뭐냐면 브라운 앤 서브롤. 이거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두 번 굽는 거거든요. 두 번 굽는 게 뭐가 있을까? 제과는 아니니까. 아, 이거 우리 마늘 바게트 생각하시면 돼요. 마늘 바게트 우리 너무 맛있는 이 시간 끝나고 빨리 여러분들 마늘 바게트 사러 가야겠다. 그쵸? 네. 마늘 바게트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굽고 바게트 한 번 굽고 나서 잘라가지고 어때요? 여기다 마늘 소스 바르고 다시 굽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운 앤 서브로리. 그래서 굽기 손실이 좀 크다는 거 아셨죠?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풀명식빵의 굽기 손실은 얼마나 되는가? 어땠어요? 이거 얼마나 됐어요? 이거 7%, 9% 아까 했죠? 자, 식빵 제조 시 부피를 가장 크게 하는 쇼트닝의 가장 적정 비율은 이건 그냥 무조건 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그냥 외우세요. 4에서 6%라는 거. 그냥 외우세요,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그죠? 다음은 냉각 및 포장 볼게요. 자, 빵은 냉각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빵을 차갑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식혀주는 거예요. 포장하기 위해서 어때요? 앞서 뜨거울 때 포장하면 안 되잖아요. 수증기 생기고 물방울 생기고. 그래서 얘를 좀 식혀준다는 건데 냉각하고 포장하는 적정 온도 얘가 포장하는 온도가 있어요. 온도는 35도에서 40도씨에서 수분은 이 빵 속에 수분 함량이 38%가 들어있다. 이게 좋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냉각 방법은 물론 자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근데 자연적으로 그냥 실온에서 발효한다는 게
소요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린대요.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간혹. 자,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라는 거. 우리 사실 빵 굽고 나서 꺼내 놓으면 1시간이면 다 식죠. 네. 근데 얘는 3시간에서 4시간이래요.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터널식 냉각은 뭐 이렇다는 거예요. 뭐 에어컨디셔너 냉각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냥 자연 냉각이니까 시험 문제에 몇 시간 소요되는지 이게 나와요. 자, 냉각 손실은 보면은 식히는 동안 수분 증발로 무게가 감소하는 현상이고 여름철보다는 당연히 겨울철이 추우니까 그래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이 냉각 손실이 크겠죠. 네,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여름철이. 자, 냉각 손실은 2%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쭉쭉쭉 보면은. 자, 네. 너무 냉각을 하면, 자, 아까 우리 수분 함량이 38%, 30에서 40도에서 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더 지나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 노화가 일어납니다.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 선택지 뭐 고려할 사항 이거 그냥 읽어만 주시고 이거는 선택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자 제품 평가를 먼저 볼게요. 근데 여러분 책에 제품 평가하는 게 굉장히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책 하나 정도 있으시겠죠? 네. 너무 많이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뭐 제품 평가, 외부 평가 뭐 이거 좋은 점 들어간 어린 반죽 이런 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걸 다 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지루하니까 책 참고하시고 그냥 제가 그것을 문제풀이를 좀 많이 넣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문제풀이를 차라리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좋은 것 같아서 제품 평가는 외부 평가가 있고 내부 평가가 있어요. 있는데 외부는 어때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바로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부피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죠. 외부 평가죠. 그리고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외부 평가예요. 그죠? 근데 내부는 우리가 절단을 해야만이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맛에는 어? 이 맛에는 여러분 시험을 보면 맛은 내부 평가인가 외부 평가인 맛은 여러분 틀렸다고 많이 해놔요. 맛은 여러분 내부 평가입니다. 그래서 제품 평가 중 내부 평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내부 평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뭐 향, 색, 맛, 부피, 맛 네. 알맞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 맛은 내부 평가에 속한다는 거. 부피는 그러니까 아닌 것은 부피겠죠. 네. 자, 어린 반죽과 지친 반죽. 어린 반죽은 여러분 발효가 부족한 거. 지친 반죽은 발효가 가다한 거. 이 정도만 볼게요. 그리고 빵의 품질 평가에 있어서 외부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조직 평가는 어땠어요? 조직 평가는 우리가 내부 평가입니다. 그죠? 조직을 잘랐을 때 조직이 구멍이 송송송 있는데 조직을 보는 거. 자, 터진과 강택 부족, 굽기 균이랑.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연습 문제를 그 평가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거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불란서빵 제조 시 스팀 주입이 많을 경우 생기는 현상은 우리가 여러분 불란서빵 하면 바게트죠. 네, 우리가 바게트를 만들 때 물을 분무를 해요. 분무하는데 오븐 내에서 여러분 스팀을 쏘잖아요. 스팀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물을 많이 분사하든지 오븐에다가 분사하든지 스팀을 쏘든지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스팀을
그러니까 왜 쏘는 이유. 자, 이거는 여러분 껍질을 바삭바삭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팀을 쏘거든요. 그리고 바게트는 우리가 칼집을 내주잖아요. 이게 껍질이 잘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스팀을 쓰고 좀 크랙이라는 게 우리가 바게트 보면요 막 균열이 생기죠. 크랙이라고 하죠. 이런 막 주름이 막 있죠. 그게 바로 크랙인데 균열이죠.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균열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스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질긴 껍질이 된다. 아니죠. 질긴 껍질이 된다는 거는 참 이거는 좀 이러네. 여러분 너무 물을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스팀을 너무 과도하게 주입을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질긴 껍질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은 굉장히 많이 뿌렸을 때 껍질이 질겨지니까 스팀이 주입이 많을 경우 생기는 현상, 껍질이 질겨진다는 거. 그 스팀을 주입을 왜 해요? 껍질이 바삭바삭하기 위해서, 껍질이 벌어지기 우리가 칼집 낼 때 잘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균열이 생기기 위해서, 그 크랙이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식빵 제조 시 과도한 부피 제품이 되는 원인은 자, 오븐 온도가 높음, 물이 부족하다, 미숙성 소명분. 근데 자,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븐 온도가 높으면 너무 좀 오븐 온도가 당연히 높으면 과도한 부피가 나오기 오븐 온도가 높으면 과도한 부피 제품이 생산이 되는 원인이 아니에요. 자, 미숙성.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몰랐을 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소금량의 부족이 아닌 건 알 수 있는 게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소금이라는 게 반죽을 딱딱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반죽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많이 넣을 때와 적게 넣을 때 많이 넣으면 어때요? 반죽이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지면 반죽이 많이 팽창을 못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적게 넣으면 그만큼 단단하 그러니까 적게 넣으면 그만큼 단단한 게 없기 때문에 팽창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소금량의 그 부족으로 과도한 부피의 원인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모를 때에는 이렇게 딱 소금량의 부족이 과도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알으면 되세요. 좀 이해가 되신가요? 네. 부족이라고 해서 그냥 소금량 했으면 괜찮은데 근데 얘도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사실 저희가 소금량을 넣으면 얼마나 넣겠어요. 그죠? 아무튼 소금량의 부족이니까. 자, 발효가 지나친 반죽으로 빵을 구웠을 때 제품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여러분 발효가 너무 과해요. 그러면 발효가 과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칼리에서 산성으로 된다고 했죠. 네. 근데 발효를 하면 할수록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산성으로 띈다는 것은 어때요? 밝아진다는 거거든요. 색이 좀 밝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자, 빵 껍질이 밝아진다. 자, 냄새가 쉬어요. 자, 그리고 최적이 적다는 말은요. 여러분 최적이 적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발효가 굉장히 과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븐에서 급격하게 팽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효가 너무 과하면 부드러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서요? 제가 아까 주저앉는다고 했죠. 그럼 주저앉기 때문에 그게 바로 좀 체적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의 조직이 고르다는 아니죠. 그죠?
제품의 조직이 고르다 아니죠. 좀 큼직큼직하잖아요. 큼직큼직한 기공이 생긴다죠.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면 풀 수가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고 그래서 조금 빵은 제가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식빵에서 설탕이 과할 경우 대응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설탕이 과해야 돼요. 설탕이 과하면 어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트의 삼투압에 의해서 발효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스트 양을 늘려줘야 된다고 했죠. 이스트 양 늘린다. 그죠? 이 정답이에요. 이거 안 했네. 네. 다음 중 식빵 반죽 표피에 수포가 생긴 이유로 적당한 것은 수포가 생긴다? 자, 수포가 생긴다는 거는요, 여러분, 음, 물기공이잖아요. 수포가 생길 때는 우리가 2차 발효실에서 습도가 높을 때 수포가 생깁니다. 아셨죠? 이거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 수포는 우리가 2차 발효실에서 상대 수포가 높았을 때 수포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제과 시험에서 수포가 막 나오면은 그건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 돼요. 수포는 빵이니까. 다음 중 식빵의 껍질색이 너무 옅은 결잼의 원인은 자 우리가 어때요? 설탕을 과하면 색깔이 진해요. 맞죠? 설탕이 많으면 당연히 색깔이 진한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그리고 과도한 굽기는 색이 당연하죠. 이거는 많이 구웠으니까 색이 진하죠. 그리고 여러분 과도한 믹싱 이거 한번 보세요.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과도한 믹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죽 온도가 굉장히 믹싱을 많이 하게 되면 반죽 온도가 상승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얘가 열을 빨리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은 연수 사용을 하면 반죽이 껍질이 여러분 엷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조금 어렵죠? 우리가 경수 사용할 때 껍질색이 어땠어요? 빨리 흡수를 해요. 경수 사용할 때. 좀 더 단단한 제품이 생긴다고 했어요. 결잼의 원인은 연수를 사용하면 반죽이 껍질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수를 사용하면 껍질색이 좀 진하고 흡수를 하니까 네. 제빵시 44분 네. 제빵시 정량보다 많은 분유를 사용했을 때 결과 중 잘못된 것은 여러분 분유를 사용했대. 분유를 사용할 때 결과 우리 뭐 어땠어요? 우리 분유 속에 유당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있기 때문에 색깔이 내죠. 색깔 내죠. 그죠? 그리고 자 껍질색은 캐러멜화에 의해서 짙어진다. 네, 맞고. 자 모서리가 예리하고 터지거나 슈레드가 적다. 슈레드가 뭐예요? 여러분 슈레드? 자 이런 부분은 네, 미안. 처음부터 갈 수밖에 없네. 제가 이래요. 안 하고 아꼈다가 지금 결국은 사용을 하려고 슈레드 아, 여기였죠. 자 슈레드가 뭐냐면요. 다시 왔네. 왜 이랬죠? 엥. 어, 오늘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주위에서 참 손이 많이 간다고 해요. 네. 아, 자, 슈레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식빵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가 왜 안 나타나는 걸까요? 알겠다. 우리가 식빵을 산형 식빵, 아이고 식빵도 삐뚤어졌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게 식빵이 보면은 여기 옆면에 터져 있는 게 이렇게 뭔가가 좀 터져 있잖아요. 이게 바로 브레이크 슈레드라고 해요. 이걸 바로 슈레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터져 있는 게 정상이긴 해요. 근데 너무 안 터졌다면은 발효가 너무 안 됐거나 너무 발효가 가했을 때도 여기가 터져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유가 들어갔어요. 잠깐만 여기 있네. 네. 분유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분유가 들어가서 반죽이 단단해져 가지고 팽창을 되게 많이 못해요. 그래서 모서리가 예리하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팽창을 이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했죠. 발효가 덜 됐다고 덜 됐다는 하는 내용이에요. 모서리가 예리하고 터지거나 슈레드가 적다. 좀 이해가 가시느냐? 이거 조금 어려울 거네. 이게 조금 어려우긴 해요. 그래서 양 옆면에 바닥인데 비닥이라고 했네요. 자, 양 옆면과 바닥이 움푹 들어가는 현상이 생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셨죠? 이걸 안 했어. 네. 자, 그러면 볼까요? 또 다시 한번 볼까요? 2차 발효가 과하다 할 때 현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2차 발효가 너무 과했대요. 발효가 많이 되니까 어때요? 색깔이 여려요. 발효가 아까 너무 많이 돼도 색깔이 여린다고 했고 신냄새가 나요 여러분. 빵 냄새. 그래서 오븐에서 여러분 주저앉을 수가 있다고 했죠. 옆면이 터진다는 아까 옆면이 터진다는 발효가 덜 됐거나 너무 과했을 때 옆면이 생긴다고 슈레드가 생긴다고 했어요. 옆면이 터진다. 발효가 되면 덜 되면. 자, 냉동 페스트리를 구울 때 구운 후에 옆면이 주저앉는 이유로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페스트리 자, 크루아상을 구웠는데 옆면이 주저앉았는데 그 원인으로 여러분 토핑물이 많은 경우도 주저앉겠죠. 우리 크루아상에다가 위에 요즘에 막 많이 뭐 올리는 거 있잖아요. 초콜릿도 올리고 많이 올리는데 토핑물을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 얘도 주저앉게 되고 그리고 잘 안 구워져도 여러분 굽다가 말아도 주저앉겠죠. 그리고 2차 발효가 굉장히 과한 경우에도요. 여러분 우리 주저앉습니다. 근데 해동 온도가 2도에서 5도 낮은 경우에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냉동에서 꺼내 가지고 해동할 때 냉장에서 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찬 2도에서 한 5도에서 냉장 온도에서 우리가 서서히 완만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저앉는 것을 방지를 해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결이 잘 살아나고. 아셨죠? 자, 당과자빵의 껍질에 흰 반점이 생기는 경우 그 원인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반죽이 높다고 해서 반죽이 높아요. 높다고 하여서 반점이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거. 네. 자, 그러면 보통은 빵들이 말랐을 때 건조가 되었을 때 여러분 흰 반점이 생깁니다. 발효하는 동안에 반죽이 식었다. 이것도 반점이 생기고요. 2차 발효 후에 찬 공기를 오래 쐬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표면이 말라가지고 반점이 생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51분이 됐네요. 빵의 노화. 빵의 노화는 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빵 속의 수분이 껍질로 이동하고 이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빵의 노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주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 참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참 힘든 시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되고 진짜 우리가 힘든 상황을 몇 년을 겪은 2년째예요. 그죠? 네. 시간 그동안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버텨온 만큼 올해 올 한 해도 여러분 무탈하게 행복한 한 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린 일주일도 새해 맞는 첫 해니까 여러분 일주일도 정말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네, 월요일 날 또 많은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 너 한번 들어볼래? 라고 친구들 좀 많이 좀 데려오세요. 아셨죠? 그래야 네.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봬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 수가 없네. 네, 여러분 그거 만족도 조사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씨 감사합니다.